안녕하세요, 매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글도 구글에 쳐보면 많고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많지만 또 내가 지금까지 알아놓은 게 있잖아. 그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설명해서 하려고 그래요. 자, 우선은 우리 녹음을 하려면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마이크를 우선 분류해 봅시다. 마이크에는 다이나믹 마이크, 그리고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좀 모르겠어. 콘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우리가 공연할 때 쓰는 그런 마이크고, 콘덴서 마이크는 보통 녹음할 때 쓰는데 사실 이것도 녹음할 때 쓰기도 하거든.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를 설명하기 전에 대충 진짜 큰 장점과 단점만 말해줄게요. 첫 번째, 다이나믹 마이크는 주변 소음이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소리만 들어가요. 이게 이제 그 장점이나 단점인데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라이브 공연 때 많이 쓰죠. 콘덴서 마이크도 쓰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 그래서 단점은 이제 가까이 있는 음밖에 수음을 못하니까, 수음이란 이제 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말이 녹음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밖에 못하니까 방송을 할 때는 입을 가까이 대고 해야 돼. 보통 방송인들 보면 멀리다 마이크 두고 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완전 꽤 많이 가까이 두고 해야 돼요. 아무리 볼륨을 높여도. 볼륨 높이면 또 다른 기계적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볼륨을 많이 높이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단점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 장점, 수음력이 좋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아무튼 넘기고, 두 번째, 그리고 캠으로 찍었을 때 예뻐요. 이거 중요해, 은근히. 야, 누가 캠으로 이제 자기 얼굴 보여주면서 하는데 마이크에 얼굴 대고 이렇게 다이나믹 마이크처럼 하겠냐고. 콘덴서 마이크처럼 조금 떼어놓고. 그리고 또 예쁜 콘덴서 마이크가 많아. 예를 들면 은색깔로 빛나는 NT1A 로데 이런 거 엄청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쇼크 마운트,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인데 사실 그거에 거꾸로 달면 마이크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 그렇게 이렇게 미려함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장점이 하나 있죠. 단점은 이제 수음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변 소음이 잘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콘덴서 마이크 구조상 볼륨을 높이면 기계적인 노이즈가 들어간다 하는데 그거는 거의 체감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몇 개 써봤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제일 커요. 주변이 수음이 잘 되기 때문에 방음이 안 된 곳에서는 약간 힘들 수 있는데 이거는 몇 개의 편법이 있긴 해요. 그것은 나중에 말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선 다이나믹 마이크든 콘덴서 마이크든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마이크야. 사면 선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돼. 컴퓨터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보니까 점이 이렇게 세 가지. 이거 캐논 잭이라고 할걸요? 그리고 하나는 USB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자, USB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컴퓨터랑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이제 세부적인 설정이 이거에 비해 힘들다는 거지. 왜 이거는 어떻게 설정하는데? 얘는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니면 저렴한 것 중에도 설정할 수 있는 거 많아. 예를 들면 야마 AG03은 믹서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섞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얘보단 더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 있겠지? 이 USB는 그 회사에서 준 프로그램으로 밖에 거의 설정을 못해. 하지만 얘는 내가 설정이라는 거는 이퀄라이저, 리버브, 막 목소리 올리는 거 있잖아. 그리고 막 이런 거 아닌데? 하여튼 이런 거, 에코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아니면 또 다른 마이크 이펙터를 중간에 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도 더 새로운 걸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같은 초보 방송인들한테는 너무 추가적인 지출이고, 아무튼 이래요. 정리를 하자면 얘는 컴퓨터랑 직결 가능, 편리. 단점은 이제 세부적인 설정이 거의 불가능이라고 합시다. 잘 모르니까. 그리고 장점, 캐논 잭으로 돼 있는 마이크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연결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정이 용이하다, 쉽다. 단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연결의 복잡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살 때 잘 봐야 돼요. 로데 NT1 모델을 봤을 때 A라고 하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뒤에 USB가 달려있어서 USB라고 붙어있어. 사실 모델명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사놓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연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본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쯤에서 질문할 거란 말이야. 다음 방송용으로 마이크 좀 추천해주세요. 콘덴서 마이크랑 다이나믹 마이크 중에 말이죠. 그러면 방송이 또 분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게임용, 저스트 채팅, 그러니까 잡담용. 이거보다는 답이라고 하자.
조금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 이거 욕 같은데. 다 게임용, 잠용, 음악용. 그러니까 노래라는 얘기지. 노래라고 합시다. 좀 욕 같은데. 아니야, 노래야. 자, 이렇게 세 가지 분류, 크게 방송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될 수 있을 거야. ASMR은 그냥 예외로 칩시다. ASMR은 또 특별한 마이크가 필요하기도 하고, 뭐 그냥 콘덴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예외, ASMR 예외. 자, 게임이랑 잡다한 거, 저스 채팅을 할 때는 조금 마이크가 떨어져 있는 게 편하겠죠? 붙어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나는 모니터를 봐야 하고 또 캠을 이용한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야. 캠을 이용할 때 너무 마이크에 대고 하는 거는 비추야. 그래서 게임이랑 잡스러운 걸 할 때는 콘덴서 마이크를 추천합니다. 사실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 사람도 있어. 그 좋은 다이나믹 마이크는 뭐 수음 범위도 약간 넓기도 하고 저렴한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상에서 그 게인이나 볼륨을 높이면 멀리 있는 소리도 수음이 되긴 하는데, 굳이 콘덴서를 굳이 콘덴서를 안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진짜 만약에 방에 소음이 너무 심해, 방에 소음이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지. 게임도 잡스러운 것도 다이나믹 마이크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얘는 수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옆에 있는 소음이 다 들려. 저기 만약에 내가 원룸에 사는데 부엌에서 누가 요리를 하고 있어. 콘덴서 마이크는 요리할 때 그 칼 소리까지 다 들릴 거야. 하지만 다이나믹 마이크는 거기까지 안 들릴 거란 말이지. 뭐 칼로 그 난타 공연을 하는 게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소음이 많다, 그럴 때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십시오. 그리고 노래는 내가 다이나믹 마이크로 하라고 그럴 줄 알았지? 아니야. 노래는 스타일에 따라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노래는 뭐라고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같은 가수들도 그 노래마다 음색이 있기 때문에 노래할 때마다 바뀌어요, 마이크가. 뭐 부드러운 거, 조금 보통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싶을 때는 다이나믹 마이크, 날카롭고 선명한 소리를 내고 싶을 때는 콘덴서 마이크인데, 그건 노래마다 다르니까 노래는 알아서 하십시오. 사실 근데 만약에 진짜 저 생초본데 노래하고 싶어요, 추천해주세요 하면 그냥 콘덴서 마이크를 나는 추천할게요. 다이나믹 마이크보다는 콘덴서 마이크가 뭔가 용이성이 많기 때문에 방음만 잘 된다면 콘덴서 마이크 쪽으로 나는 추천한다. 근데 이건 자기 스타일이라서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다는 거죠. 정리해볼게. 게임이랑 잡스러운 거 할 때는 콘덴서 마이크 추천. 하지만 집에 소음이 너무 많다 할 때는 다이나믹 마이크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노래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 자 개인 취향이지만 진짜 모르겠을 경우에는 그냥 우선 콘덴서 마이크로 가자. 하지만 노래는 특히나 방음이 중요하겠지. 방음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다이나믹 마이크로 가세요. 노래는 무조건 편법 이런 거 쓸 수도 없어. 노래는. 자, 이제 대충 이렇게 했는데 편법을 알려줄게. 방송인들이 콘덴서 마이크 쓰는 거 보고 나도 콘덴서 마이크가 쓰고 싶어. 하지만 나는 가족이랑 같이 살고 뭐 마루에서 계속 어떤 소음이 나고 뭐 창문이 방음이 잘 안 돼서 밖에 소리가 다 잘 들려요. 하지만 콘덴서 마이크를 쓰고 싶어. 어떡하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보통 콘덴서 마이크를 보면, 잠깐만 내 거를 본 따볼게. 철망이 쳐져 있어요. 자, 이렇게 철망에 쳐져 있는 콘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방음이 하나도 안 돼서 바깥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자, 첫 번째, 방음이 안 될 때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비쌀수록 콘덴서 마이크는 수음력이 보통 높아져요. 그리고 크기도 커지고요. 하지만 그렇다는 거는 바깥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싼 모델 쓰면 돼. 싸고 조그만 모델. 예를 들면 AT2020 그리고 SE의 X1A 이렇게 작은 모델을 쓰면 돼요. 이 이상은 필요도 없어. 나도 옛날에 NT1 쓰다가 소음 때문에 지금 이 발음 좀 이상한 SE X1A로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 크면 크고 좋은 모델이면 수음이 너무 잘 돼서 밖에 필요 없는 소음까지 다 들어와서 안 돼요. 소음이 많이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델이나 아니면 사실 저렴한 거 써도 돼요. 저렴한 거 그 3만원짜리 인터넷 쳐보면 많잖아. 그런 거 써도 돼. 근데 이거 저렴한 거 쓸 때 주의해야 할 게, 저렴한 것도 USB랑 아까 내가 말했던 캐논 이거 점 3개 3만원짜리인데 USB랑 캐논 잭으로 연결된 게 있어요. 잘 주의해서 사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보면 소음 억제, OBS를 예로 들게요. OBS를 예로 들면 소음 억제와 노이즈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소음 억제는 말 그대로 소음을 억제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소리를 프로그램상에서 지우는 거죠. 대신 물 먹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실 듣기는 좋지 않아요. 하지만 소음이 심하다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뭐 OBS 말고 뭐 보이스 미터인가? 또 다른 그 가상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깔면 되는데 난 귀찮아서 안 했거든. 근데 이걸 이용하면
더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구글링 하세요. 자, 노이즈 게이트란 뭐냐 하면 보통 이거는 그 칼소리보다는 칼소리도 막을 수 있겠다. 앞에서 어느 정도 레벨의 그 볼륨이 안 오면 그냥 마이크를 차단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마이너스 40 정도의 노이즈 게이트를 걸어놨어. 대충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0이 넘지 않는 소리는 이제 마이크 아예 꺼져 있는 거야. 녹음이 안 하는 거야. 하지만 마이너스 40. 근데 내 목소리가 앞에서 말하잖아. 그럼 100% 내가 속삭이지 않는 이상, 진짜 조용하게 속삭이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40은 넘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마이크가 다시 온, 그리고 다시 내 목소리가 꺼지면 오프. 자,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 내가 말하지 않을 때 나오는 소음들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을 때, 특히 우리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그 쿨러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노이즈 게이트로 차단할 수 있어요. 단 말할 때는 소음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노이즈 게이트는 말할 때는 칼질 소리 나도 들려요. 하지만 말 안 할 때 칼질 소리 나면 거의 안 들릴 거야. 칼로 난타하지 않는 이상. 자, 소음 억제는 이제 장점이 소음을 막아준다. 단점은 물 먹는 소리가 난다. 노이즈 게이트 장점은 말 안 할 때 차단해주기 때문에 정말 깔끔해요. 하지만 말하고 있을 때는 소음이 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은 초보자들은 둘 다 이제 섞어서 하는데 결국 이 물 먹는 소리 때문에 어느 순간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거야. 사실 노래를 이용하세요. 자, 백그라운드 뮤직 BGM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나도 노래를 여기다 깔 거야. 지금은 노래 안 깔고 녹음하고 있지만, 노래 안 깔고 하면 보통 진짜 방음이 되지 않는 방에서는 다 쿨러 소리든 뭐든 다 유입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노래로 막는 거야. 노래 안 틀고 방송하는 사람 거의 못 봤잖아, 그지? 게임하는 사람도 노래 안 트는데요? 게임 소리가 노래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뭐 사운드 BGS라고 하여튼 그런 사운드를 깔아주면 그래도 쿨러 소리 아니면 조그만 그런 소리들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방음이 되는 방을 찾거나 자기 혼자 사는 집을 빨리 구하는 거예요. 난 둘 다 못하고 있지만. 자, 세 번째는 마이크 추천입니다. 그래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마이크 추천을 하기 위해 다나와 사이트로 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자, 콘덴서 마이크부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SE의 X1A입니다. 자, 얘 한번 같이 살펴볼까? 우선은 가격은 11만원 정도 하네. 자, 살펴보면 이거 안 나오네. 지마켓 들어가겠네. 자, 살펴보면 우선 얘 장점은 그리고 이 회사가 처음 듣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게 안 유명한 회사는 아니야. SE X1S라는 베스트셀러도 냈었고 이것도 거기 밑에 하위 작품이에요. 근데 얘 장점은 이제 이 윈드스크린을 내장했다는 거지. 아까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 윈드스크린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쿨러 소리 심하면 이 윈드스크린을 이제 사서 장착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옆에 막 소음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그 마이크 소음 이런 걸 윈드스크린을 하고 하는데 얘는 그렇게 내장돼 있어.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면 미관이 더 상승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이제 기능이 좀 있어요. 감쇄 기능이라고 하면 패드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20만큼 소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안 쓸 거야. 그리고 로우컷 스위치, 얘는 100Hz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소음들이 그 바람 소리 아니면 뭐 그런 소리들이 80Hz 아래쪽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로우컷을 80으로 여기 있네. 100Hz 80 정도에 거는데 얘는 왜 100으로 돼 있네요. 사실 100으로 해도 별로 차이는 없을 거지만 이 로우컷 쓰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로우컷이 있습니다. 그걸 윈도우에 로우컷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추천드릴 모델은 오디오 테크니카의 AT2020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 찾아보셨으면 나왔을 그런 모델이에요. 이것도 XE X1A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아서 그 상위 모델에 비해서는 수음력이 작기 때문에 소음이 심한 사람들은 뭐 사실 소음을 잡아야 되는 거지만 못 잡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걸 쓰면 되는데 얘는 뭐 딱히 설명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건데 내가 오늘 추천해주는 건 다 이 카디오이드형이에요. 이게 한쪽만 수음이 되도록 하는 건데 사실 다 들려요. 사실 이렇게 엄격하진 않아. 이거 봐봐, 튀어나온 거 보이지? 이렇게 엄격하진 않아. AT2020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MXL 990이란 모델이 있어. 이것도 이제 꽤 많이 추천되는 MXL 990 모델인데 얘는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난 써보진 않았어. 얘는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얘만 너무 유난히 깡통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좀 막 통통 아니 그러니까 뭔가 비어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많이 나서 저는 이 모델은 별로지만 근데 예뻐. 예뻐. 하여튼 이거는 뭐 쓰고 싶다면 쓰지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뭐 진짜 나는 뭐 그냥 재미로 방송해보겠다 하면 그냥
재미로 방송해보겠다 하면 그냥 이런 거 쓰시거나 CM5010도 있고 5050도 있고 뭐 7010도 있는데 뭐 그중에 막 유튜브에서 소리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거나 이 조이트론 마이크를 추천드릴게요. 얘는 뭐 소리는 그냥 그래요. 뭐 특히 나쁜 것도 없고 특히 좋은 것도 없는데 그냥 싼 맛에 쓰는 거지 뭐. 그 중국에서 만들어서 아마 모델명만 바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500이잖아. 모델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모델은 USB로 가고 어떤 모델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찾기. 아까 처음에 설명해줬지? 자, 우선은 저가형 콘덴서 마이크에서는 이 정도 추천할 거고, 자 이제 내 방에 방음이 잘 낸다, 아니면 뭐 나는 좀 더 좋은 마이크를 쓰고 싶다, 방음은 난 몰라 잘하라 그랬어, 그럴 때는 이제 이 로데 다시 NT1A 이 마이크를 추천해드립니다. 이 마이크가 진짜 목소리도 예쁘게 나오고 성능도 정말 좋은데, 그리고 쇼크 마운트, 팝필터, 먼지 커버까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 단점이 하지만 소음을 너무 잘 받아들인다. 다음 추천드릴 모델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모델 LCT240 모델이에요. 얘도 좋아. 녹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호평을 하는데 얘도 소음이 잘 들어와요. 어떻게 하냐고, 여기 센서티비티가 있거든. 민감도, 감도. 자, 얘는 소음을 잘 받아들여요. 뭐 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콘덴서 마이크에서는 이 정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형에서는 그 컴소닉 그 CM 어쩌고저쩌고 모델, 그 다음에 조이트론 모델, 이거는 정말 이제 이 두 개는 한번 방송 시험 해보는 사람들,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보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오래 할 사람들한테는 딱히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 할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거, 하지만 소음이 있는 방에서는 이제 AT2020 그리고 SEX1A 모델을 추천해요. 얘는 성능은 좋은데 마이크가 작고 감도가 낮아가지고 웬만한 소음, 내가 이제 앞에 소개해줄 것보다는 소음을 덜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이제 방에 소음이 별로 없고 방음이 잘 되고 좋은 모델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NT1A나 르윗의 LCT240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나는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초보자들을 위한 거야. 중급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거 쓰셔도 됩니다. 물론 방음을 잘했다는 가정하에. 자, 다이나믹 마이크는 답이 별로 없어요. 자, 몇 년째 마이크계를 점령하고 있는 슈어의 모델들, 뭐 SM58, 베타 베타 58A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추천하죠. 슈어 모델을 보통 추천해요. 오디오 테크니카도 좋은 모델 있고, 뭐 제나이저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슈어를 추천해 드릴게요. 사실 내가 안 썼어. 옛날에 노래할 때는 좀 썼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썼어. 감도 봐. 그 감도가 마이너스에서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 근데 아까 걔네들 콘덴서 마이크는 30대에서 놀았단 말이지. 얘는 근데 마이너스 54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겠지. 사실 숫자로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이 차이 난다고. 2배잖아 거의. 대충. 하지만 다이나믹 마이크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소음이 진짜 많으면 추천을 하는데 나중에 불편할 거야. 불편하거나 아니면 설정을 잘하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지만 누가 나에게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준다면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 슈어 SM7B. 이것도 많이 쓰더라고. 이게 그 마룬5 아담 리바인이 쓰던 마이크라는데 좀 성능도 좋고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비싸서 안 쓰고 있어. 사실 다이나믹 마이크기도 하고 비싸서 안 쓰고 있어요. 누가 나 좀 사줘.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USB 마이크 중에서도 추천해달라고 하면, 근데 USB는 그렇게 종류가 많진 않아요. USB 마이크를 추천할 때는 보통 콘덴서 마이크가 될 거야. 한번 보자. 로데 NT USB 모델이 많이 추천돼요. 우선 로데 NT가 목소리가 예쁘게 녹음돼요. 단단하게? 하여튼 단단하다고 하나, 그거를 좀 예쁘게 녹음이 돼서 많이 쓰시죠. 자, USB는 아까 말했다시피 연결이 편해서 많이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UFO 마이크도 많이 추천하는데 이건 좀 비싼 편이, 이거는 너무 가격 높였다. 원래 이 가격이 아니거든. 한 15만원 정도 해요. 자, UFO 마이크도 많이 써요. 얘도 설정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만 써도 사실 돼요. 사실 콘덴서 마이크 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면 귀찮잖아. 한 UFO 정도 쓰면 괜찮아요. UFO 정도 쓰면 15만원 정도만 지출하면 돼. 사실 콘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면 한 20만원, 30만원 드니까. 자, 저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추천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시험 삼아 해보겠다 할 때는 그냥 싼 거 써도 돼. 사실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이거 사세요. 아까 말했던 거 이거 사서 하세요. 이거 사서 하세요. 이런 거 써도 잘 될 사람은 다 잘 돼. 하지만 난 안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마이크를 설명을 했죠. 마이크 중에 이 캐논 잭 점 3개 찍혀있는 마이크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통해서 우리의 컴퓨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컴퓨터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야. 마이크고. 보통은 마이크에서는 아날로그적인 신호가 나와요. 아날로그라고 하면 그냥 이런 거라고 쳐. 이런 거라고 쳐. 자, 그러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에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법이 1010 하여튼 이렇게 디지털이겠지. 이게 뭐 컴퓨터로 보내줍니다.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꽤 중요해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펑션,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많이, 근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세세한 작동법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 나도 안 써본 것도 많고. 자,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마이크를 골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다는 걸로 알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USB 마이크 사용하세요. CM5050. 자, 그러면 첫 번째 추천 모델은 야마하 AG03입니다. 얘가 어떤 거냐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여러 가지 기능까지 내장돼 있어. 이런 가격에 이 기계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DSP라고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용해서 하는 거긴 한데, 하여튼 이 기계에 포함돼 있다고 봐도 되지. 그리고 또 예뻐. 근데 일본 거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베링거의 UMC202인데요.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내가 이번에 베링거가 언제 나온 거냐? 2015년도에 새로 냈는데, 그전에는 사실 싸가지고 뭐 베링거를 사면 베린다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마이다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대요. 나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 꽤 비싼 장비에서 많이 이용하는 회사인가봐. 거기에 마이크 앰프를 이용해서 마이크가 소리가 좋아요. 내가 전까지 쓰던 게 이거야. 근데 정말 깨끗해. 그리고 팬텀 파워도 지원하고, 그리고 얘는 컴퓨터랑 USB로만 연결한다. 컴퓨터랑 USB로만 연결해서 파워도 얻고, 그리고 소리도 주고받는다. 나는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2.5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것은 포커스라이트의 스칼렛 솔로 EI 이건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뭐 마이크 개수나 뭐 몇 개를 입력할 건지인데, 우리는 마이크 하나면 되잖아. 방송할 사람들은 보통은 뭐 피아노도 아니고 뭐 기타 같은 거 연결할 거 아니니까 그냥 싼 거 사면 돼. 하나짜리 스칼렛 솔로 2세대. 얘도 마이크가 깔끔하고 안에 부품들도 좋기로 유명하고, 너무 세세하게 말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추천만 하고 넘어갈게요. 3.5번째로 추천드릴 거는 스테인버그의 UR12 모델이에요. 얘도 소리가 좋고 많이 추천받는 모델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추천해준 모델들은 다 오늘 검증이 된 모델들이에요. 난 써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모델들이고, 단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격도 저렴한 걸로 했고, 오늘 내가 추천드리는 모델들은 다 초보자인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초보자가 아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사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베이비 페이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이런 거 삽시다. 자, 아까 말한 게 있는데, 콘덴서 마이크는 다이나믹 마이크와는 다르게 팬텀 파워라는 게 필요해요.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48V인가봐. 나도 잘 몰라. 하여튼 이런 팬텀 파워가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이제 소리를 제대로 못 내요. 안 나. 녹음이 안 돼. 볼륨을 아무리 높여도 이걸 안 키면 녹음이 안 돼. 그래서 이 점에서 내가 추천하지 않는 모델은 옛날 베링거의 이 Q 어쩌고저쩌고 시리즈야. 이 Q500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썼던데, 이거는 팬텀 파워가 달려있다고 써있을 거야. 봐봐, 여기 팬텀 보이지? 근데 이거 가짜야. 이거 24V인가? 하여튼 48V가 아니라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요. 어떤 마이크는 되기도 하는데 운이 좋아서 안 되는 모델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Q 어쩌고저쩌고 모델 시리즈는 추천하지 않아요. 더 비싸지면 제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우리가 거기까지 쓸 필요가 없잖아. 이미 10만원대 좋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쓸 필요는 없다. 뭐 다이나믹 마이크 쓸 사람들은 써도 되는데 뭐 굳이 기능을 하나 자르고 써야 되나.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고를 때 팁을 하나 주자면, 자, 내가 방금 추천드린 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마이크 소리도 좋아서 추천해드린 거고요. 많은 분들이 쓰시는 기능 중에 우선은 루프백 기능. 이게 어떤 거냐면, 대충 루프백, 뭔가 도는 것 같아. 이 마이크와 PC 소리 이걸 합쳐서 다시 가져온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상태로 출력을 할 수 있게 해주지. 보통 우리 OBS 프로그램을 보면 마이크 따로 PC 따로 해서 그걸 걔네가 프로그램이 플러스 더해서 줘서 출력을 해주잖아요. 이거를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이거의 장점이 무엇이냐?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아웃풋 단자로만,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소리만으로도 PC에서 나오는 소리와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를 합쳐서 보낼 수 있다. 이게 지원되지 않는 모델들은 마이크 소리만 나가겠지? 하지만 이게 지원이 되면 마이크, 그러니까
아웃으로만으로도 PC 소리와 마이크 소리를 합쳐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컴이거나 OBS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 루프백 기능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뭐 오버워치에서 음성 채팅으로 막 남들 노래 들려줄 거 아닌 이상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팬텀 파워 기능. 근데 이거는 다 있어. 내가 추천해준 건 다 있어. 이거는 걱정하지 말고.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능인데 이건 사실 이어폰만 꽂을 수 있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추천해준 모델 중에 몇몇 모델들은 우리가 보통 쓰는 3.5파이 단자가 아니고, 그것보다 이거 이어폰, 우리가 보통 쓰는 이어폰 단자인 3.5파이 단자가 아니고 5.5파이 단자란 말이야. 뭐 비싼 헤드셋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은 이 5.5파이를 지원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포기해야 되냐고? 아니야. 이거와 3.5파이와 5.5파이를 연결해주는 잭이 있어요. 이렇게 잭이 있어. 총알 같다. 이게 모양은 5.5파이인데 여기다가 3.5파이를 꽂으면 되는 거야. 이런 잭을 하나 사면 해결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모니터링을 하면 뭐가 좋냐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게임 방송을 하거나 말 방송을 할 때 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이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면 컴퓨터 소리와 내 말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다. 근데 난 안 그래. 쑥스러워. 내 목소리 듣기가. 내 목소리가 별로 몰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내 목소리가 좋지 않아. 원래 그렇다며. 하여튼 이 모니터링 기능까지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따지면 되겠다.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실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한 거라서 진짜 두서없이 말했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뭐 다른 연락으로 해주세요. 그럼 안녕.